안녕하세요. 자, 토픽 7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요. 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좀 워디합니다. 말이 많아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만한 게 거의 없고, 뭐 있어봤자 한 개 정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말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대신에 뭐, 지루하긴 하지만 또 내용이 소프트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서, 읽으면 웬만큼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맨 앞으로 오세요. 거기, Book to Hedge Fund Private Equity 이쪽에서 거기, Reading and the Running Objective라고 되어 있는 토픽, 목차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목차를 좀 봅시다. 저기 앞에 오시면 그 토픽 7.1에 Cases in Tail Event라는 게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챕터인데, 요거는 그 테일 이벤트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사례들입니다. 뭐 테일 이벤트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의 변화가 정규분포의 모양은 아니고 뭔가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어쨌든 만약에 정규분포라고 하더라도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그 중에서 왼쪽으로 확 많이 내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테일 이벤트였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아주 극단적인 손실이 났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한번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일단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레슨들이, 교훈들이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 정도만 보겠습니다. 토픽 7.2에서는 Investment Process Operations and Risk가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정말 워디해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운영은 이렇게 하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한 리스크들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워디한 내용들이라서, 대부분 다 그냥 읽어서 대부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용어 정도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3에 나오는 내용도 Due Diligence of Fund Manager, 이것도 좀 워디합니다. 아주 워디한데, 이것도 용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워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에 이게 맞고 틀리고는 충분히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픽 7.4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알파 앤 베타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연동하는 시장 전체하고 연동해서 나오는 한 리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연동되지 않고 이 투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턴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하고 연동되는 부분은 우리는 베타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연동되지 않고 이 투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험 또는 독특한 리턴 이런 것들은 알파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시작을 하면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해봤자 내용 자체가요 별로 없어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는 7.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4에 나오는 보면은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주 테크니컬합니다. 기계적이라서 금방 이해만 하시고 조금만 익숙해지시게 되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픽 7은 크게 긴장할 내용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279페이지로 오셔서 Cases and Tail Event 쪽으로 갑시다. 테일 이벤트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익률의 분포가 노멀한 상황에서 정규분포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위험 측정하기 되게 쉽겠어요. 정규분포는 이런 모양이죠. 여기 평균 리턴이 여기 있고요. 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각각의 이런 날개들이 있는데, 왼쪽 날개가 평균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이 그립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오른쪽 날개도요, 오른쪽에 있는 날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이 그립니까? 라고 평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이 정규분포가 하나 있을 때에 뮤와 시그마가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날개,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른쪽 날개,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시그마는 왼쪽 날개가 평균적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나오는 평균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다 보니까요. 그러면 오른쪽 날개도 대칭이라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플러스 시그마를 하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라고 하게 되면요. 좌우 대칭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플러스가 리턴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표시해 보게 되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나오는 값들이라는 것 자체가 또 되게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테일 이벤트라는 거는 요 분포가 왼쪽으로 길게 내려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분포가 아주 길게 내려왔어요. 이런 류의 분포가 돼버리게 되면 왼쪽 꼬리가 되게 길어요.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규분포의 세상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이와 같은 정도에서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극단적인 손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긴 꼬리가 분포게 되면 극단적인 손실이라는 게 한참 더 왼쪽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야만 있잖아요. 그죠? 평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게 여기까지 오면 극단적 손실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평균으로부터 아주 많이 내려와야만이 극단적 손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더불어서 그 빈도도 되게 높아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값들이 빈도가 아주 높아요. 이런 빈도가 원래 정규분포보다 빈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더 꼬리로 가고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게 되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어떤 분포가 왼쪽으로 긴 꼬리 그 다음에 또요, 왼쪽 꼬리가 긴 꼬리면서 꼬리가 또 두꺼워요. 패트예요. 이런 구조가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테일 리스크 또는 테일 이벤트라고 해요. 테일 리스크나 테일 이벤트가 실제로 현실화되게 되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분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망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케이스들은요, 다 대부분이 망했던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망했나요? 이런 걸 갖다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망한 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은 뭡니까? 라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게 이 챕터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암기예요. 외워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 케이스의 원인은 뭐였고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레슨은 뭡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봅시다. 279페이지. Hedge fund collapses due to market losses. market loss라고 했으니까요. 시장에서 뭔가 주가라든지 금리나 환율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게 이제 마켓 로스로 인해서 헤지 펀드가 망한 경우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아마란스 헤지 펀드라는 게 있네요. 아마란스 헤지 펀드가 as a multi-strategy 헤지 펀드, 멀티-스트래티지 헤지 펀드에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멀티-스트래티지 헤지 펀드면 전략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전략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스트래티지 펀드였는데, 근데 이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는 겉으로 표명을 하기로는 멀티-스트래티지 펀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운용을 하기로는 멀티-스트래티지 펀드가 아니고요. 커머디티 퓨처스처럼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만 많이 포지션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거래를 하다가 그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망하게 되면요. 회사가 쫄딱 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펀드가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펀드의 속성을 뭐라고 믿고서는 투자를 했을 거냐면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예요. 이렇게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펀드가 운용이 되기로는 멀티 스트래티지로 운용이 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섹터에다가 또는 특정한 분야에다가 집중해서 돈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헤지 펀드가 운용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최초의 헤지 펀드가 우리는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가 그 투자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 다른 형태로 있잖아요. 투자 운용을 하는 거를 스타일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미 앞에서 공부한 적도 아마 있을 텐데 스타일 드리프트예요. 헤지 펀드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이 스타일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에 기대를 하고 갔던 그 전략대로 헤지 펀드가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본인이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정도의 리스크와 이 정도의 리턴을 내가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것과 안 맞게 됩니다. 헤지펀드 운용 스타일이. 그래서 투자자를 사실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최초 투자 의도를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인데,
거기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Amaranth hired Brian Hunter, Canadian gas trader,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드를 고용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트레이딩 팀, 에너지 트레이딩 팀이 이제 헤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자,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겼어서 280페이지 오셔가지고. 그 맨 위에 보시면 to understand the Hunter's trading strategy, quick background on natural gas market. 그러니까 natural gas market, 천연가스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나요? 보게 되면 자, primary demand for natural gas is for heating during the winter months.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시점이 언제냐면 난방 목적으로 있잖아요. 겨울이 되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from the spring through fall, demand for natural gas is low, so the surplus is injected and stored in the ground. 봄에서 가을 사이에는 그렇게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안 높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좀 가스를 저장을 했다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겨울에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시장입니다. Hunter made a directional bet on the price of natural gas by going long futures for winter contract, short futures for non-winter contract. 그러니까 헌터가 썼던 전략은 보니까 그 윈터 오직 이런 전략을 썼는데 윈터 퓨처스 겨울을 만기로 하는 있잖아요, 그죠? 뭐 기초자산이 가스죠. 겨울을 만기로 하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이건 언제 돈 버는 거냐면, 퓨처스 프라이스가 돈을 버는 건 언제냐면, profit when 퓨처스 프라이스가 선물 가격이 올라갈 때 돈 법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았으니까요. 이 겨울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돈 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또 보니까 숏도 했어요. 숏. 보니까 non-winter futures. 이것도 기초자산은 물론 가스죠. 가스. 얘는 언제 돈 벌은 거냐면 when 그 futures price가 이게 나오는 이 선물의 가격이요. 내려갈 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롱만 하거나 숏만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돈 올라갈 때 롱 퓨처스 같은 경우는 이 퓨처스 프라이스가 올라갈 때 돈 벌어요. 겨울철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하이 디맨드일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죠. 하이 디맨드 수요가 많을 테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제 난윈터는 이제 수요가 로우 디맨드, 수요가 낮으니까. 프라이스가 내려갈 거예요. 방향 자체는 뭐 내려가는 방향이겠죠. 자, 뭐 이런 아주 개괄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 롱만 하거나 숏만 하거나 사실은 이렇게 하질 않고 보니까 두 개를 다 한 거죠. 이렇게. 롱 윈터 퓨처스, 그 다음에 숏, non 윈터 퓨처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두 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그림이라기보다 수식을 써보게 되면, 나의 포지션은 어떤 거냐면, 예컨대요, 12월 물, 선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근데 6월 물, 선물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앞에 보고 플러스 붙는 거고, 숏 포지션 앞에 보고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12월물 선물 가격이 있을 거고, 6월물 선물 가격이 있을 텐데요. 가격. 이게 아까 롱 윈터 퓨처스가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 올라가면 돈 벌죠. 그 다음에 숏 윈터 퓨처스는 요거죠. 요렇게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이거는 선물 가격이 내려가면 돈 법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했는데, 두 개 합쳐보게 되면요, 이 두 개의 가격의 차이가 있죠. 12월물 선물 가격과 6월물 선물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요게 스프레드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개, 12월물 선물 가격과 6월물 선물 가격 차이가 스프레드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했는데, 자, 언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냐면, 요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본다면, 12월물 선물 가격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6월말 선물 가격도 올라가요. 물론 내려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6월말 선물 가격은 조금 올라가고 12월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하게 되면 그러면 스프레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물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저는 손실을 보겠지만 하지만 12월물 선물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왕창 벌어지게 되면 돈을 벌죠. 이게 현재고 지금 보니까 6월 선물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가는 동안은 가스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물론 12월 달도 쓰려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저장 비용만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6월 선물 가격보다는 12월 선물 가격이 더 높습니다.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현재가 3월이라고 하면 자 6월까지 저장하는 것과 12월까지 저장을 해보게 되면 12월까지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저장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선물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올라가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근데 얘는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호라이즌. 투자 호라이즌이 있는데, 원래 나와 있는 스프레드보다는요, 이게 스프레드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거죠. 자,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저는 스프레드가 커지는 전략은요, 가격이 오르는 상황, 두 개의 선물 가격이 다 오르는 상황에 이거 보게 되니까, 이거는 롱이고, 12월 선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6월 선물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르면 돈 법니다. 그죠? 이만큼 이익이죠.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익입니다. 그런데 6월 선물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6월 선물에 대한 숏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손실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크냐면 이익이 손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보게 되면요, 이익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익이 손실보다 훨씬 더 큽니다. 폭으로 본다면.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인데, 자,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선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는 그럼 어떡할 거야? 이게 한대인데,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가스 채굴량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선물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시다. 3월. 여기, 현재는 6월 선물 가격. 자, 그 다음에 이거의 12월 선물 가격이에요. 이거는 선물 가격 상승 시나리오고,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건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게 스프레드가 커져야 돈을 버는 포지션이거든요. 스프레드가 커지는 포지션. 이것도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은 또다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호라이즌이에요. 내려가는 시나리오죠. 선물가격이 내려가는 시나리오. 뭐, 가스가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지금. 그래서 선물 가격들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면, 얘가 요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는요, 조금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할 때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투자 호라이즌이라고 했으니까, 투자 호라이즌에서요, 선물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12월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이었고 얘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었단 말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롱 윈터 퓨처스는 언제 돈 버는 거냐면요. 퓨처스 프라이스가 올라갈 때 돈 벌어요. 근데 내려가게 되면 돈을 잃습니다. 선물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이만큼 손실이죠. 손실. 자, 근데 6월 선물 가격도 또 내려갔어요. 선물 가격 전체가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때 보니까 이거는요. 자, 이제 숏 인터 퓨처, 난 윈터 퓨처 언제 돈 버는 거냐면 퓨처스 프라이스가 내려갈 때 돈 벌어요. 근데 이거 선물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이익이죠. 이익. 자, 또다시 보게 되면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보게 되면 그러면 이익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익이. 그래서 선물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요 가격이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되었던 내려가는 시나리오 되었던요. 저는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스프레드.
두 가격의 차이에 해당되는 스프레드. 스프레드요. 지금 여기서는 스프레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스프레드가 확대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는 여기가 스프레드인데, 나중에 투자 호라이즌이 끝날 때 보니까 스프레드가 확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됐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게 되면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이런 류의 포지션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at first, Hunt and his team were quite successful in terms of returns. 처음에 대단히 성공했는데, however, most of Amaranth's risk was allocated to Hunt's Energy Group.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원래 이 헤지 펀드가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위험이 다 어느 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가 있는 거냐면 지금 요 헌트가 하고 있는 에너지 그룹 쪽으로 다가 있습니다. 자, 말은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였고 실질적 운용은 마치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근데 CTA처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Although the fund was marketed as a multi-strategy fund, it increasingly became a focused energy fund that placed its directional bets on national gas price. 그래서 끝으로는 이제 멀티-strategy 펀드라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냥 커머디티, 특히나 이제 에너지 그룹에 투자하고 있는 CTA처럼요 지금 속성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헌터 made huge directional bets on the price of energy product. 그래서 이 헌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배팅들을 했는데, by 2006년도까지 the energy trade accounted for half of Amaranth's capital and increasing level of both profits and volatility.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줬네요. 이 에메란스가. 영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서 by 2006, Amaranth's strategy started to become unstable. 근데 이제 2006년쯤 오니까요, 이 전략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in addition, its open position in natural gas often account for majority of open positions for particular months. 그러니까 워낙에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오픈 인트레스트란 말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소리인데 포지션 하나만 들고 있는 거예요. 월물이 다르죠, 지금. 이거 12월물이고 6월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월물이 아니니까 이거는 서로 이거는 상쇄가 안 됩니다. 하여튼, 선물 계약에서 유지하고 있는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 약정수가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에메란스가 하고 있는 요 팀이. 그래서 in May, 근데 5월 달에 the group lost 1 billion due to natural gas spread compression. 언제 돈을 잃는 거냐면 스프레드가 와이든 되게 되면 돈을 돈을 버는데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는요 돈 양쪽에서 이래요. 여기서 돈 잃고 여기서 돈 잃습니다. 두 개 지금 포지션에서 이 스프레드가 늘어나야 돼요. 스프레드가 이제 줄게 되면 돈을 잃게 돼요. 그래서 거기 괄호 속에 보면은 Amaranth had a bet natural gas spread would widen. 기본적으로 에메란스는 배팅을 하길래 스프레드가 커지는 게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Traders in other areas had to unwind the positions to raise capital to support the losses in the energy group.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그룹의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포지션들이야 다 대부분 청산이 되면서 이쪽 에너지 그룹 포지션을 갖다가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however, Hunter's Group was allowed to maintain its huge positions, hoping to recover losses. 그런데 헌터 그룹이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요, 손실을 갖다 빨리 청산하라 이런 건 없고 오직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려고 하니까 마진콜을 계속 받게 되니까 다른 쪽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갖다 계속 청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금화 시킨 돈을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헌트의 포지션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계속 충당을 했어요. 근데 energy positions eventually moved Amaranth's favor and by August it had achieved a new high for assets under management of 9.2 billion. 다행히도 시장이 좋아져서 버텼더니 말이죠. 엄청난 돈을 또다시 벌게 된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서 The end of emergence occurred August 29, 2006년도에 when its energy position lost hundreds of millions in the last half hour trading.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8월 29일 날 엄청난 손실을 갖다 잃게 되었는데 2006년달. At the start of September 2006, emergence remained long March 2007 contract and short April 2007 contract. 하여튼 이런 유의 거래들을 했어요. 그리고 Emergence remained confident that spread was going to widen. 이 스프레드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which would lead to considerable profits from the energy.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나올 거예요. Spread, however, contracted and resulted in massive losses. 근데 스프레드가 확 축소가 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보잖아요.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문제는 손실을 봤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사이즈가 만약에 엄청 크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 포지션을 틀고 나오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포지션을 내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게 되면 얼른 틀고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량의 포지션을 들고 있을 경우는 시장이 볼러타일하고 위험해질 때에 그 대량의 포지션을 한 번에 청산하고 나오기가 아주 어려워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이 헌트 그룹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으로 빠져나온 건 아주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락딜처럼 우리 포지션 전체를 갖다가 좀 어떻게 떠안아줄 그런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그런 거래 상대방들이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저 밑에 내려오시면 밑에 세 번째 문장에 As a result, Emergence was forced to send its energy positions to its prime broker, JP Morgan, and to hedge fund Citadel for a discount of more than $2 billion and liquidate its remaining holdings. 그러니까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한 가격으로 프라임 브로커한테요, 자기 포지션을 넘기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Lessons from Emergence가 있는데, 첫 번째 점에서 Prime broker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iability of a hedge fund. hedge 펀드는 실제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아주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투자 전략을 짜고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시장을 다 분석할 수도 없고, 그 데이터 소스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제 헤지펀드는 프라임 브로커가 다 있는데, 프라임 브로커가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트레이딩을 실제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브로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세요 하면 사주고,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주고, 그러면 주식 빌려주세요 하면 주식 빌려주고, 이러는 데예요. 그리고 리서치를 위한 자료들도요, 많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프라임 브로커로부터. 그러니까 헤지펀드에 대단히 있잖아요. 그죠? 스포트 해주는 아주 든든한 그 뒤에 붙어 있는 무슨 전차부대 같은 데가 헤지펀드, 이 프라임 브로커인데, 근데 헤지펀드가 만약에 좀 문제가 되게 되면, 그런 프라임 브로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헤지펀드를 살려주냐?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헤지펀드는 프라임 브로커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럴 뿐이지, 프라임 브로커의 자회사가 아니에요. 헤지펀드는.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는 굳이 헤지펀드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할 때에 프라임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살려주겠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81페이지에 멀티-스트레치 펀드 should be diversified. 말 그대로 멀티-스트레치 펀드는요, 그냥 투자 전략 자체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너무 몰빵을 해서 모든 그 수익의 원천이 전부 다 얘로부터 오는 거고 얘한테 우리 역량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CTA로 바꿔야지. 그거는 멀티 스트레치 펀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스타일 드리프트라는 말이 있네요. 스타일 드리프트 is of particular concern to an investor as the fund risk exposure will change and likely no longer align with the rest of investor portfolio.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스타일 드리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최초의 자기들이 명시된 투자 전략으로부터 투자 전략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헤지펀드의 속성이 확 바뀌어요. 속성이 확 바뀌니까 그 헤지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초에 본인이 원했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이제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점에서 Fund managers should carefully monitor all of the fund trader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ir profits and the past track record. 그러니까 이 모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실패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든지, 뭐 이런 아주 화려한 과거를 가고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이나 또는 오버사이트, 감시 감독 역할을 갖다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대상으로 내가 뭐 오버사이트 하거나 또는 모니터링 해야 될 그 대상이 아주 뛰어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점에서 emergence operated in largely unregulated area. 그래서 굉장히 규제가 작은 분야에서 있잖아요. 또 거래가 되었고, 특히나 규제가 작은 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거래하는 그런 헤지펀드는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되는 게 헤지펀드니까 당연히 너무 지나친 규제가 있는 곳에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규제가 작은 쪽으로 값이 늘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 전략을 갖다 어떤 시장에서 규제한다라고 해서 그걸 또 다른 시장, 규제가 작은 시장으로 옮기고, 규제가 작은 시장으로 자꾸 옮기고, 이러는 경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한 시장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자꾸 규제가 조금 덜하고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데는 거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듀 딜리전스, 그런 것도 듀 딜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옮겨가는지를, 시장을 옮기는지를. 자, 네 번째 점에서 improper risk management was key to Emerance's downfall, as Emerance did not have sufficient risk controls in place to prevent its ultimate downfall.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었겠죠. 뭐 사실은 이 챕터에 나오는 모든 사례들이 전부 다 디폴트와 같은 사건들, 회사가 망했어요, 헤지펀드가 망했어요, 이런 사건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망했겠죠, 이제. 근데 특히나 그게 관련해서 레버리지가 되게 많이 쓰지게 되게 되면 리스크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주 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조금만 뭐가 움직여도 전체 자본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에 잘 되면 이익이었지만 잘못되게 되면 전체 원금도 다 날릴 수 있어요. 이런 거라서 레버리지는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따라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서 the futures market for commodities is small enough that one fund can consume the majority of the contract. 자, 이거 market depth인데, market depth. commodity market은요, market depth가 그렇게 크지를 않은 시장들이 많아요. 자, 마켓 뎁스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 그 마켓 뎁스가 되게 낮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리코디티가 시장의 유동성이요 되게 낮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팔려고 해도 빨리 팔지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또 뭐냐면 시장의 볼러틸리티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시장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라지 포지션, 굉장히 라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라지 포지션을 가지고 뭔가 운용을 하게 되면 그애가 들어오고 나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에메런스 같은 경우는 원래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였다가 이런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얘가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였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사실은요, 하나의 어떤 포커스드 된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좀 한마디로 정리해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있잖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하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포커스된 전략을 썼어요.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스몰 마켓에서 하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포커스 트레이딩인데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포지션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very 있잖아요. 그죠? 사이즈 자체가 되게 크죠. 포지션 사이즈가. 그래서 조금 잘못하게 되면 레버리지 때문에 망하게 돼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것도 또 thin 마켓이다 보니까 되게 시장이 되게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충격을 줘도요. 시장의 볼러틸리티가 되게 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하이 레버리지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잘 되면은 뭐, 자기가 돈을 많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81페이지에서요. LTCM, Long-Term Capital Management 보겠습니다. Long-Term Capital Management was a hedge fund based on 어쩌고저쩌고 이게 또 헤지 펀드였는데, 망했어요. 1998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2000년도에 망했는데, 하여튼 그 헤지 펀드 자체가 붕괴가 되기로는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가 나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This collapse came as a surprise to most and threw on global financial markets into a panic. Because until that point, LTCM had been seen as one of the most competently managed hedge fund in existence. 그러니까 그때 이 98년도에 이 LTCM이 디폴트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주 시장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헤지 펀드,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헤지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LTCM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펀드였는데 망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뒤에 사후 조치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거 LTCM을 그대로 망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2007, 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요 보면은 금융 섹터에 아주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빠르게 좀 이거는 대처를 해서 막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시장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로 속에 보니까 in fact two 노벨 수상자가 있네요. In Economics sat on the board of directors. 두 명의 노벨 수상자가 거기에 파트너로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시 블랙, 마이런 숄드 이런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합니다. 머튼이죠. 마이런 숄드가 아니고 피시 블랙하고 로버트 머튼 그 두 명이 임원으로 참여를 해요. 자, 98년도 일단 망하긴 했는데 밑에 한번 봅시다. LTCM primarily focused on relative value strategies with fixed income arbitrage in particular.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주류로 하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였는데 거기에서 the strategy behind LTCM's trade was to identify two similar securities that were trading at different spread.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시장 가격이. 속성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기로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속성상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상품은 같은 가격으로 거래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롱 포지션,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숏 포지션을 취해서 두 개가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얘가 양쪽에서 다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게 렐러티브 밸류 아비트리지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 헤지펀드에서 했었죠. 이거는 앞에서. 자, 그래서 LTCM would buy the relatively less expensive security, 좀 싼 거 사고요. short the more expensive security, 좀 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매도하자. Then wait for the spread and the price to converge, leading to profit. 그러니까 두 개의 스프레드 또는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정상적 차이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거다. 자, 282페이지에 보시면 Fixed income arbitrage is not generally dangerous strategy. 채권을 이용한 차익 거래는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시장에서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근데, however, because LTCM had a great confidence in its trade ideas, the firm appealed the increasing amount of leverage to its position. 자, 문제는, 이 채권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해서 아주 떼돈을 번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떼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이익을 의미 있게 많이 얻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돈을 갖다 차입을 하는 거죠.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또는요 숏 포지션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돈이 아닌 하여튼 남의 재산이나 남의 돈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LTCM이 했는데 LTCM이 하고 있던 아주 유명한 철학이라기보다는 방침 중에 하나가요. 트레이딩 방침 중에 하나가 노 헤어컷 룰이 있었어요. 노 헤어컷 룰. 헤어컷 따위는 없다 이런 거죠. 노 헤어컷 룰.
문제는 이 노 헤어컷 룰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자존심 또는 자부심의 표현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노 헤어컷 룰을 쓰게 되면요. 굉장히 하이 레버리지로 이어져 버려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세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에 이제 돈을 갖다가 뭐 노 헤어컷은 이렇습니다. 여기 헤어컷이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 있잖아요. 유가증권을 내려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액면가 $1,000짜리를 은행에 있잖아요. 그죠? 담보하고 채권 $1,000 담보를 잡히고 그 다음에 내가 차입을 갖다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죠? 차입을 $900 해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액면가 시장가액 $1,000짜리를 갖다 나는 담보로 맡겨놓고 차입을 $900 해온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10%만큼을 담보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낮은 가격으로 돈을 갖다 빌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얼마만큼 있잖아요. 그죠? 다운시킬 거냐. 다운시켜서 담보의 가치를 얼마만큼 다운시켜서 돈을 빌려줄 거냐. 이 10%를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헤어컷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가격 $1,000짜리 채권 가져가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돈을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거냐면요. $1,000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고객한테는 말이죠. $1,000를 투자를 받아요. 자, $1,000 투자를 받아서 나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테니까 자, 돈이 있으면 채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자, 고객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1,000를 갖다가 있잖아요. 유치하겠습니다. $1,000 유치해서 $1,000짜리 채권 살 거예요. 근데 $1,000만 가지고 받아와가지고 $1,000짜리 채권 사게 되면 금리 내려가봤자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짜리 채권을 은행에 가져가서 맡기고요. 돈을 빌려오겠습니다. 그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려올 때 노 헤어컷이면은 $1,000 맡기면 $1,000를 그냥 그대로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 가지고 시장 가서 또 채권 사죠. 그 채권을 사고 난 다음에 갖고 와서 은행에 또 맡깁니다. 그리고 $1,000 또 빌려서 채권 또 사고 또 $1,000 채권 맡기고 $1,000 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000가 아니고 수천억만큼의 달러를 채권을 살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노 헤어컷인데 그렇게 은행이 노 헤어컷 룰을 갖다 용인해 줬다는 이야기는요. 이 LTCM이 아주 전설적으로 뛰어난 펀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여기다가 이 헤지펀드에다가 돈을 갖다 빌려주지 못해서 난리가 날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헤지펀드였어요.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연평균 설립 이후에 98년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46%예요. 그 연평균 수익률이 46%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손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는 다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난리였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있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이 노 헤어컷 룰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다가 또 파생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파생상품 자체가 레버리지가 되게 많이 큰 상품인데, 그런 레버리지가 큰 상품들도 거래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적 레버리지로 본다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 300대 1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요. In August of 1998, the Russian government default on its bond. 98년도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this default led to sudden change in the financial markets, including widening spread and lack of liquidity. 시장에 충격이 엄청나게 왔고, 그리고 위험 채권과 무위험 채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위험 채권을 다 버리고 무위험 채권 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국채 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험 채권의 가격은 폭락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가격도 스프레드가 많이 발생했고, 가격의 스프레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또 수익률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은 올라가 버렸으니까 오른 가격으로 사게 되면 수익률이 별로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위험 채권의 가격은 툭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YTM, 일드 투 머추리티가 엄청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채의 YTM과 그 다음에 위험채로 대표되는 회사채 YTM하고 그 다음에 미국채 YTM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스프레드가. 거기서 when LTCM found itself unable to meet this margin call, it was forced to begin to liquidate its position into an increasingly illiquid market. This set LTCM into a downward spiral of additional margin calls and further liquidations. 좀 문제가 생겼죠,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듯 하긴 한데, 잠깐만 하나만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위험 채권 수익률이 있고, 그래서 무위험 채권 수익률, 근데 국채 수익률 같은 거죠. 이게 일드 스프레드입니다. 수익률의 차이,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요.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현재예요. 이제는 우리가 배팅을 하고자 하는데 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런 거 배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이런 거 배팅하고 싶죠. 근데 또 추세선 좋아하시는 분은 요렇게 이어보게 되면 올라가는 추세니까 여기다 배팅하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얘들은, LTCM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드 스프레드도요, 뭔지 모르지만 평균이 있다. 이게 이제 롱텀 에버리지인데, 장기 평균. 장기 평균이 있고,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수준이 여기 있단 말이죠. 현재 수준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1%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99%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어디로 튈까요? 배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디로 배팅을 할 거냐면 이게 1%밖에 안 되고 이게 99%니까요. 당연히 여기다가 배팅해야죠. 스프레드가 축소된다에 배팅을 했습니다. 축소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요. 러시아 디폴트가 일어나요. 러시아 디폴트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국채 가격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국채 가격 올라가고 위험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채의 YTM은요. 줄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채권의 YTM은요. 늘었죠. 위험채권 수익률, 그 다음에 무위험채권 수익률. 이 두 개 차이가 스프레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스프레드가 증가한 거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된 거죠. 실제.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그래서 아주 쫄딱 망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팅한 거였고. 자, 거기 밑에서 lessons from L2CM 봅시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t was neither faulty investing strategy nor unsuitable trades that led to L2CM crisis. 그러니까 야, 이거 투자 전략이 잘못된 거야. 결점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굉장히 검증된 전략이에요. 민 리버팅 해요라는 것. 요 두 개의 스프레드는 무한 발산하지도 않고요. 무한히 쭈그러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장기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렇게 좀 스테이블하게 잘 맞는 전략입니다. In fact, LTCM spread trade would have been profitable over time had the fund not been forced to liquidate its position.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 러시아 디폴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의 포지션을 갖다가 빨리 좀 청산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만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튀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튀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을 거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튀는 구간을 갖다가 못 버티는 거죠. 요 구간을 못 버티는 게 1% 구간. 이런 구간을 나는 버틸 수가 없어. 요거 못 버티게 되면 이제 그럼 망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Russia's default led to flight to quality. 안전자산 선호 현상, 국채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회사 가격도 위험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And divergence rather than convergence. divergence는 이렇게 1%처럼 발산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이렇게 수렴해서 장기 평균으로 수렴해오는 게 이렇게 컨버지 하지 않고요.
The flaw that led to LTCM downfall was the fund extreme level of leverage. 레버리지가 너무 셌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lessons learned from LTCM include leverage can turn relatively low risk strategy into high risk strategy. 이런 스프레드 전략은 대단히 안정적인 전략으로 다음에 소문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손실을 보면서 망했던 거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점에서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aware of counterparty leverage. 그리고 이 상대방 있죠.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 LTCM한테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 그런 상대방도요. LTCM에 아주 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이 회사가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거래 상대방이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내가 이 상대방하고 있는 거래가 얼마나 안전한지 또 얼마만큼 자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during extreme market event, liquidity will disappear. 아주 극단적 사건, 이런 사건이죠, 이제. 이런 러시아 디폴트 같은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내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해도요, 청산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극단적 상황이 되게 되면 위험으로부터 결국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텐데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는 나오려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위험 포지션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테이크오버. 받아줘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유동성이 급격히 사라지고 내가 굳이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 아주 헐값의 내 포지션을 갖다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손실을 입게 되죠. 자, 그래서요, 282페이지까지를 잠깐 봤고요. 쉬었다 갑시다.